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최근에 많이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플로리다에서 그 허리케인 이엔 때문에 뭐 엄청난 피해를 받았죠. 특히 포트 네. 마이어 플로리다는 뭐 한 마을이 다 그냥 없어졌다고 그러고 네. 사망자 수가 뭐 100명도 넘고 집계가 아직 다 안 된 상태인데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 복구 작업이 한창 중인데 이런 소식 혹시 들으셨어요? 홈오너스 인슈런스 회사들이 다 철수하고 있다. 어머. 그럼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철수를 이제 해요? 뭐 언뜻 들으면은 뭐 이제 뭐 집들이 다 파괴돼서 사람들이 보험을 청구할 테니까 그럼 보험 회사들이 그 돈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문 닫고 이사가 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도 되긴 했는데 네, 그럴 수도 물론 그런 것과 어. 관련은 또 있긴 있는데 이제 지금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나가는 거는 단순히 허리케인 이안 때문만은 아니래요. 그럼 뭐죠? 어차피 이 플로리다 주가 그 전부터 주택보험 이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어떤 문제예요? 보험료가 비싸요. 미국 평균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보험으로 1년에 1,544불씩 냅니다. 그런데 1년에. 예, 플로리다는 평균이 4,231불. 아, 왜 이렇게 비싸요? 예, 한 2배, 3배 이렇게 비싸요. 왜 비싸냐면 보험 청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보험 청구를. 뭐 이거 허리케인과 관련이 있죠. 그냥 무조건 청구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허리케인이 지나가면 이제 뭐 누구나 알잖아요. 아, 여기에 천재지변이 있었구나. 뭐 집들이 부서졌구나. 그래서 이제 뭐 수리비 뭐 지붕을 다시 개량해야 되고 뭐 이래서 이제 청구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상당수가 실제 피해를 받지 않고 고장나지 않았는데 청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요? 예, 그렇게 뭐 10여 년간 그렇게 되어 왔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보험 청구 건수로 보면은 전국 총 보험 건수의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국적으로 보험 청구, 나 집 부서졌어, 수리해야 돼 할 때 100건이 있다 그러면 플로리다에서의 그 청구 건수는 9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구를 하고 그건 보험 회사에서 이제 돈을 주고 하면 되는데 안 주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럼 수를 하죠. 네. 그 수를 하는 숫자는 79%예요. 79%.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플로리다에서는 수를 무지하게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홈오너들이 보험 청구하고 웬만하면 보험회사들은 그거를 거절하고 웬만하면 이 홈오너는 변호사 사서 수를 해버리고. 수를 하고 아유. 웬만하면 다 이겨요. 그런데 어우. 웬만하면 다 이겨서 아우, 웬일이야. 예, 다 받는데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가면은 그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은 그 간판 있죠. 입간판, 선전 간판에 네. 그 변호사 선전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집이 부서졌습니까? 지붕이 셉니까? 이길 저한테 수 전화하십시오. 있습니다. 완전히 보험금 다 타게 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뭐 줄줄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 그냥 왜 그러죠? 플로리다는 또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제 생각에는 그 보험 정책이 플로리다의 보험 주정부의 보험 정책이 아무래도 홈오너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변호사들이 이제 또 그 상황을 잘 활용하고 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허리케인이라든가 그래요. 네. 그다음에 기후 변화를 인해서 막 물이 잠기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다 얽히고 설킨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플로리다의 주택보험 시장이 오랫동안 가버린 거예요. 또 이렇게 타는 보험금의 70%는 다 변호사나 그 평가사들이 가져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상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아이고 이 플로리다에서는 보험회사 장사 못 해먹겠네. 못 해먹겠다. 아유. 그러면 점점 없어지면은 보험료는 더 올라가겠죠 이제.
보험회사가 별로 그러겠네요. 없으니까. 그럼 어.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나고. 게다가 아. 이번처럼 막 한 포트 마이어라는 그 제법 큰 도시가 다 그냥 몰살당할 정도면은 또 음. 이거 보험 회사는 어떻게 망하지? 이거 돈 주려고 하면 다. 예, 이런 그러겠네요, 진짜.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음. 이렇게 엊그저께 신문에는 벌써 지난 몇 년 사이에 보험회사들이 계속 철수를 하는데 16번째 큰 회사가 또 철수했다 이런 뉴스 오. 나왔어요. 예. 하여튼 현재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로리다에 왜 사람들이 많이 이사 가요? 그 날씨 따뜻 은퇴자들이 가잖아요. 날씨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제 한 방송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에 대한 것도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전에는 맞아요. 예, 네. 건강 생각했겠죠. 그다음에 네네. 뭐 집 모기지 낼 거. 그다음에 내가 저금해 놓은 401k 얼마 받을까? 그다음 소셜 시큐리티 얼마 받을까? 그다음에 내가 또 텍스 음. 내야지. 그다음에 내가 아프면은 뭐 또 병원비 내야지. 뭐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은퇴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인제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기후 변화로 인한 맞아요. 이 문제도 음.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될 경우.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국인들이 은퇴지로 가장 좋아하는 한 서너 군데에는 다 기후 변화가 극심한 곳이에요. 전부 다. 어딜까요? 캘리포니아 네. 사람들 좋아하죠. 은퇴지로. 맞아요. 한국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죠. 뭐 LA 있고 뭐 한인타운도 크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산불이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 기후 변화 또 때문에. 맞아요. 이걸로 인해서 집이 다 타버리면 이제 뭐야? 은퇴 계획 세웠던 거 다 망가지죠. 네. 자, 플로리다 마찬가지죠. 플로리다도 음. 많이 가죠. 한국 분들은 그렇게 많이 가진 않지만 뭐 많이 미국인들은 가죠. 예, 플로리다 네. 많이 갑니다. 그런데 네, 여기 많이 가요. 뭐야? 인제 플러딩, 물난리가 이렇게 나니. 홍수, 네. 바닷물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뭐 마이애미 음. 같은 데는 음. 비만 조금만 와도 양수기 틀다지 않습니까? 그냥 네. 다운타운에.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애리조나 그렇게 많이 간답니다. 태바님 계신 애리조나. 맞아요. 많이 온다 왜 그러더라고요. 날씨 따뜻하고 뭐 사막도 아주 음. 익zo틱하잖아요. 멋지고 경치 좋고. 그러니까 애리조나로 많이 가는데 애리조나 뭐가 있어요? 가뭄, 맞아요. 기후 물을 변화로 인해서 음. 후보 때문에 수위가 막 엄청나게 음. 떨어지고 무슨 미드댐 뭐 수위가 사상 최저로 최저로 떨어졌다. 떨어져. 뭐 네. 그다음에 물 단속해야 된다. 뭐 단수한다. 뭐 이런 거 태바님이 또 많이 전해 주셨잖아요. 네네. 예. 게다가 또 뭐 있어요? 히트 웨이브. 애리조나 히트 웨이브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선풍기 틀고 계신다면서요. 네, 더워요. 엄청나게 더워서 여기 잘못하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드택으로. 너무 더워서. 자, 이것도 바로 기후 변화로 인한 음. 문제예요. 그렇게 각광받는 애리조나도. 좀 참고할 곳이 있어요. 참고할 곳은 그 노아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노아 그러니까 해양 기상국이죠. 해양 기상국. 여기에서 보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각 주마다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계속 업데이트해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노년에 받고 싶지 않으신 분은 또 은퇴지를 지금 고려해야 되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주는 기후 변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요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노아. 그다음에 또 하나 추천할 곳은 포브스지 있죠? 포브스지 있죠? 그 네, 경제지. 잡지. 네, 여기 보면은 25 best place to enjoy your retirement 뭐 이런 거 항상 발표해요, 해마다. 네. 여기에도 기후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점들 참조해 보시고 물론 우리 한인분들은 노후 때 가시는 곳이 거의 뻔해요. 진짜 그냥 캘리포니아 아니면 뉴욕 아니면 뭐 애리조나, 텍사스 뭐 이렇게 되실 텐데 그래도 이제 좀 다양화되지 않습니까? 한인분들도 이제. 그래서 은퇴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분들 미국 내에서 뭐 대부분 또 한국에 가시려고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 이렇게 계속 자손들이 여기 있고 하면은 또 은퇴지도 한국은 가끔 왔다 갔다만 하고 또 실질적으로 미주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은퇴지를 삼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후변화 요인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 찾아보셔서 그리고 또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의 얘기도 잘 들어보고 그렇게 고려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집값도 문제죠. 은퇴지 가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집값은 과연 요즘에 어떻게 됐나? 과연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또 모기지 금리가 짝짝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과연 집값은 어떤가? 지금 다시 한번 최근에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결론은 뭐 그다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상황이. 모기지 금리는 많이 올랐어요. 6%, 7% 이렇게. 그래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셀러스 마켓이랍니다. 아직도 파는 사람이 아직도. 훨씬 유리한, 파는 그렇군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음. 연준의 샌프란시스코 은행에서 연준에 이제 여러 가지 지방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네. 샌프란시스코 은행이 조사를 실제적으로 했어요. 한 2, 3주 전에. 집값이 왜 오르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많이 보도했잖아요. 아마 재택근무 때문에 그럴 것이다. 네. 예. 근데 그게 맞아요. 그래요? 그전에는 추정이었어요, 추정. 그런데 최근에 연준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 서베이를 했습니다. 다 했더니 현재 주택가 상승의 절반은 재택근무 탓.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트를 더 큰 걸로 가게 되고 또 아파트에 살다가 집을 사게 되고 했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사 응답자들의 통계를 보니까 그게 분명하다고 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집값의 상황은 재택근무의 영향이 크다. 이것이 분명해졌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 집값과 우리 전국 평균 집값을 한번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하나 해봤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하우싱 마켓 어떤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 8월에서 2022년 8월 뭐 비슷하게 아직도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네. 예, 한 6, 7월에 최고점이었다가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도 1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요. 11% 이상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총 판매 숫자도 그전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집을 내놓은 이후 팔릴 때까지 그 날짜 수 있죠. 네. 뭐 날짜 수가 짧으면 금방 팔린 거고 날짜 수가 많으면 굉장히 잘 안 팔리는 거죠. 미국 전국 평균은 50일이에요. 50일. 집을 팔겠다고 내놓으면 평균적으로 50일 있다가 팔리는 건데 노스캐롤라이나는 28일이면 팔립니다. 어머. 예, 빨리 팔려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하나 집값과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 앤 마이그레이션 2, 4분기 2022년 이거 보시면 아래 좌표는 이웃 인구 숫자입니다. 세로 좌표는 인플레이션, 그 지역의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높은 곳에 유입 인구도 무지하게 많죠. 네. 그게 어디입니까? 피닉스, 아리조나. 아. 태바님 살고 계신 곳에 아우. 인플레이션도 무지하게 높고 유입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아우, 여기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그렇죠.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집이. 이 도표 보니까 딱 맞는 거죠, 지금 현실하고. 아우, 예. 그러네요. 예, 전국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리조나가 특히 그렇다는 여기가 얘기가 심하대요. 예. 최근에 더. 아틀란타, 조지아도 마찬가지예요. 인구입이 많고 집값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여기. 예, 탐파, 플로리다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지금 왜 그 지역 상황이 그런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허리케인 이안과 플로리다의 주택보험 문제 그리고 은퇴지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유입인구가 이렇게 계속 같이 나가고 있고 현대 주택 시장은 아직도 셀러스 마켓이고 집값은 거의 많이 내리지 않았다. 요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텃밭 일기. 이제 농장을 시작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뭐 계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간판을 붙이면서 농장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간판부터 딱 붙여놓고 나서 이제부터 무엇을 기를 것인가 무엇을 얻을 어. 것인가 생각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를 택했어요. 아, 그래요? 예. 간판 그러면은 간판부터 먼저 준비하셨어요? 걸고서 한번 농사를 져보자, 이런 방법을 생각해서 자, 이 간판을 진짜 걸었습니다. 이렇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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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디? 저 문 게이트에 간판이 이렇게 있는데 아우, 진짜 있네요. 잘 어머나. 안 보이죠? 예. 그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여기서. 안 보여요. 제가 뭐라고 여기서 써 가까이 하나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그린 컬처 앤 모어. 예. 이거 제가 어우, 지은 세상에.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농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인가요? 예, 게이트에 이제 어머나. 게이트에다가 간판을 드디어 제가 만들었어요. 이 아우, 세상에. 게이트 값 한 15불 들었고 아, 판때기 값 7불. 야. 그래서 한 붓값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네. 30불 들여서 이 간판을 만들었는데 글자 괜찮죠? 어우, 세상에. 네, 이거 직접 쓰신 거예요? 예, 잘 쓰셨네? 제가 스텐실도 샀습니다. 어머나, 8불 주고 어머나, 스텐실. 그래서 어머나. 글자 하나하나 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오, 잘하셨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나왔어요, 글자가. 아유, 세상에. 예, 그래서 그린 컬처 앤 모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게 이름이 마지막에 앤 모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앤 모어 자를 돌림자로 해서 이 농장 이름도 그린 컬처 앤 모어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팜 이러면 또 촌스럽지 않습니까? 아, 왜 촌스러워요? 그래서 하여튼 그린 컬처 앤 모어 이런 오, 식으로 와. 이름을 지었고, 인바이트 온리는 이게 왜 썼냐면 이제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면 농장에 이렇게 맞아요. 간판 걸어놓으면 뭐 여기서 뭐 과일 파나 하고 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데는 아닙니다. 초대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인바이트 온 이렇게 써놨어요. 아직은 큰 계획은 없지만 어떤 꿈을 갖냐면, 이제 간판은 걸었고 그린 컬처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꼭 저기에서 막 지금 무슨 뭐 쌀 농사를 짓고 막 감자를 농사를 짓고 고추 농사를 짓고 해서 생산을 더 하는 것도 좀 해보겠지만, 그보다는 이 친환경적인 삶을 하는 여러 가지 그 도구나 어떤 조건들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 몇 마리 키워서 계란과 닭고기를 과연 너무 힘들지 않게 길러서 얻을 수가 있을까? 너무 힘들지 않게 오이나 상추를 길러서 완전 자급자족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급자족 할 수 있을까? 뭐 콩을 기르거나 뭐 염소를 길러서 거기에서 양유를 짜서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오프그리드, 태양열 전지를 어떻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게 최소한만 설치해가지고 전기에 문제가 있을 때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인가. 물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 빗물을 받는다든가 땅에서 판다든가 여러 지형 조건에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면 제일 좋을까? 이런 하나 부분들을 한 번씩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꼭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집을 지을 때도 환경에 너무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아늑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거처를 어떻게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닭장도 어떻게 하면 조금 간편하고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뭐 종합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수력, 뭐 농사, 가축 사육, 접종 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겠죠. 질병 이런 것도. 예. 물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쌀이라든가 이런 거는 갖다 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분 자급률을 높이면서 넓혀 가시겠다고. 화석 연료를 좀 덜 쓰는 방법. 이 방향으로 한번 나가기 위한, 그것이 바로 그린 컬처가 되는 거고. 아우, 좋아요. 네, 그런 그린 컬처에서 국한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슨 건강에 좋은 약초도 한번 어떻게 몇 가지 기본적인 약초들을 네. 주변에다가 키워서 어떻게 해서 약을제를 만들어서 건강도 지키고 앤 모어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바람직하네요. 그런 굉장히 거창한 꿈을 가지고 일단 간판을 세웠지만 과연 실천이 될 것인가. 근데 이건 혼자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좋은 뜻을 갖고 있다면 좀 방문하셔가지고 요거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요건 요렇게 해야 된대. 이런 어떤 기술과 어떤 장치들 계속 개발해보고 그런 결과물들을 또 잘 기록해 놓고 문서화해 놓고 규격화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쌓아 나가면 우리 때에는 뭐 그렇게 큰 진척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때 사람들한테는 더 큰 진척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린 컬처 앤 모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저는 항상 말이 많고 실천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 아유, 저렇게 벌써 간판까지 직접 손으로 직접 만드신 거 보니까 잘 해내실 것 같아요. 예, 다음 2차 시도는 무버블 곶 쉐드. 그러니까 바퀴 달린 한 네. 서너 마리만 키울 수 있는 바퀴가 달린 염소집을 만들 거예요. 아, 네, 너무 그래서 기대되네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세바스찬 추님이 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어머, 같이 한번 어머. 만들어 보자. 이거를. 그렇게 해서 이걸 잘 만들면 보급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오물을 치워야 되는 수고가 없죠. 조금씩 옮겨가면서 키우면 그 오물은 거기다가 또 그거를 거름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식물을 네. 또 재배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시도해 볼 게 당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됩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일이 진척이 되는 대로 최대한 이렇게 우리 미우새 방송에다가 알리겠습니다. 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기록을 남긴다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98화 먹살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